문채원은 한때 엄청난 인기를 얻은 국내 대표 여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단아하고 청순한 그녀의 얼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글래머러스한 몸매의 반전 매력을 알게 되면 쉽게 광팬이 되기 마련이죠. 전성기 시절의 외모는 여배우들 사이에서도 손에 꼽혔으니 가히 문채원의 인생은 탑스타를 예약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꽤나 오랫동안 그녀는 행방을 감추며 묘연해졌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예능 출연조차 욕심내던 그녀이기에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대중들은 문채원의 인성과 관련된 논란 및 이순재에게 박힌 미운털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약속되던 문채원의 인생에 도대체가 무슨 일이 벌어졌었던 걸까요? 문채원은 미녀의 도시 대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상경하였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인해 중학교 시절 외톨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때의 아픈 경험이 그녀의 인격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듯한데 원래 성격도 상당히 내성적인 편이라 남학생들 보는 것도 부끄러워했다 하죠. 초등학생 때부터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해 연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지만 무용과 미술을 전공했을 뿐 딱히 배우에 대한 준비는 안 했었고요. 그러다 고3 때 배우가 되겠다며 연극영화과에 가겠다고 결심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추계해대 서영학과에 진학했었죠. 결국 한 학기를 다니고 중퇴한 그녀는 스타K란 기획사에 들어가며 2007년 SBS 시트콤으로 본격적인 배우 데뷔를 알렸습니다. 오디션 전날 밤 긴장을 풀려고 머리맡에 아로마 향초를 올려놨는데 그게 얼굴로 떨어져 화상을 입고 머리와 눈썹이 타버리는 바람에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오디션을 봤지만 결국 합격했다고 전해지죠. 그야말로 붕대로도 숨길 수 없는 그런 타고난 미를 뽐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데뷔작인 시트콤은 달려라 고등어란 작품이었는데 이민호, 박보영 등도 출연했었지만 안타깝게도 조기종영했던 작품이었죠. 이어 2008년 SBS 사극인 바람의 화원에서 기생역으로 출연했고 문근영과 단양 커플로 불리며 본격적인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여여 커플이 베스트 커플상을 받는 바람에 문근영과 문채원은 방송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되었죠. 그리고 진정한 전성기는 2009년 찬란한 유산에서 시작되는데 무려 40%를 넘는 시청률로 대박을 내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이후로 충무로와 방송사의 수많은 러브콜을 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실 문채원에게 따라다니는 비난은 항상 연기력 부족의 논란이었지만 워낙에 출중하고 독특한 외모를 가진 덕분에 이런 비난은 상쇄되었죠. 예컨대 얼굴이 너무 예뻐서 용서했다는 희대의 유행어를 낳기도 했고요. 이렇듯 힘든 무명 시절 없이 타고난 외모로만 쉽게 성공했던 탓인지 속칭 말하는 스타병의 주인공으로 지목되며 추가적인 논란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용감한 기자들이란 방송에서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이 폭로하길 산전수전 다 겪은 연예계 관계자들조차 아주 학을 때는 여배우 A양이 존재한다. 오죽했으면 한창 주가를 올리던 때에 A양의 소속사가 재계약을 거부했을 정도였다. A양은 꼭 행사나 광고 촬영 때 광고주를 데리고 쇼핑을 가는데 계산대에만 가면 지갑을 놓고 왔다며 광고주에게 계산을 요구하는 버릇이 있다. 눈치도 염치도 없는 A양은 심지어 매니저 선물까지 계산을 요구하는데 A양은 이런 염치 없는 짓을 동료들에게 마치 인생의 노하우처럼 자랑하고 다녔었다. 하지만 어느 광고주가 예상을 깨고 쇼핑 대금 결제를 거부하자 자존심이 상한 A양은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저격글을 남겼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때문에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만드는 사회악들은 평생 똥만도 못한 인생을 살다 가겠지.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다. 양심도 없는 인간 쓰레기들에게 말이다. 라며 일말의 반성 없이 오히려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었다. 이런 여기자의 폭로가 터지자 네티즌들은 A양의 실체를 조사했는데 때마침 문채원의 SNS에 동일한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었고요. 또한 어느 방송 스태프는 아예 대놓고 문채원을 저격하며 말하길 문채원의 부족한 연기력 때문에 한방에 오케이가 안 나는 건 그나마 괜찮다. 문채원은 모기에 물리기 싫다며 추리닝을 껴입겠다고 30분을 허비했는데 그날은 비가 억수로 내렸던 상황이라서 스태프들 전부가 30분이 넘게 비를 맞았다. 단지 2커트만 찍는 분량이었는데 그걸 못 참고 전부를 고생시킨 것이다. 이런 논란들 외에도 해피투게더에서 물총을 게임 도중 계속 맞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여 유재석을 당황하게 했던 장면이라든지 정준영의 논란이 터진 후 당당하게 좋아요를 눌렀던 논란은 여러 차례 그녀의 인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죠.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논란은 어느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벌어졌는데 KBS에서 제작한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문채원 같은 현재 진행형 스타와 더불어 이민우와 이순재 같은 고참급 원로 배우가 출연해 제작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선배를 찾아보기 힘든 이민우를 떠나 이순재가 출연했다는 자체 하나만으로 제 아무리 스타 배우일지라도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인맥이 두터운 원로 배우들에게 자칫 미운털이 제대로 박히기라도 한다면 날고 긴다는 젊은 스타들조차 연예계의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자는 문채원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던 건지 공주의 남자 제작 발표회에서 이순재를 향해 함께 촬영했던 젊은 배우들에 대한 소감을 묻자 갑자기 이순재는 문채원을 쳐다보더니 배우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며 발언했죠. 드라마는 배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의 스태프가 동시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예의이자 불문율이다.
하지만 일부 젊은 배우들은 스타성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지각을 한다. 그런 배우들로 인해 수십 명이 고생을 하니 이는 반드시 피해야 될 일들이다. 또한 주인공들은 드라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유쾌하고 편한 얼굴로 촬영해야만 한다. 주인공이 짜증나는 얼굴로 촬영하면 촬영 스태프들의 노고는 2배가 되기 마련이다. 문채원은 자신을 쳐다보고 말하는 이순재의 발언에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졌고, 이로 인해 이순재 발언의 주인공이 되며 여론은 엄청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그녀는 아주 긴 공백기를 갖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복귀를 시작했지만 큰 화제가 되지 못하며 주가가 떨어졌으니 대단한 반전 작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배우로서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고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루머인지는 당사자 본인들만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100명의 친구들보다 1명의 적이 없는 게 낫다는 말처럼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선 실력을 넘어 좋은 인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